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 연초부터 좀 일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예, 저는 좀 이렇게 많이 그래도 예. 많이 바쁜 편이라 옛날부터 정신없이 살고 바빴으니까 있습니다. 예.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바쁘게 삽니다. 예, 일이 계속 많아야 됩니다. 어찌 됐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 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사면론 탄력받나입니다. 네, 어제 그 14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그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이 이제 나왔는데 그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우선 그 박 전 대통령이 두 번의 대법원 재판을 받아서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 간단히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박 전 대통령은 그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실소유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이 대기업에서 강제로 내게 하고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 9천만 원을 받는 것을 포함 약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이죠. 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라고 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후 2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약 14억 원 증가하면서 형량이 1심보다 1년 높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2019년 8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하면서 파기환송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대법원은 이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는 서로 분리 선고해야 되는데 네.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모아서 선고했다고 하면서 이를 따로 선고해라라는 이유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예.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이 서울고법이 이 기존 국정농단 사건에 더해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를 했는데요. 네. 지난해 7월 이제는 그 뇌물 관련 혐의로는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또 나머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같은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합치면 징역 20년이 된 건데 원래 이 파기환송심 전까지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는 징역 5년에서 총 30년인데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10년이 감형돼서 20년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검찰이 이제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를 했고 두 번째 대법원 재판이 열리는데 이를 이제 재상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검찰의 상고가 이제 최종 기각되면서 재상고심에서 최종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구속이 됐는데 3년 9개월 만에 최종 재판이 마무리된 겁니다.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어제 20년까지 합치면은 이제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 건데요. 예. 이제 형이 확정이 된 만큼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미결수가 아니고 기결수 신분이 됐는데 최근에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 사면론에 대한 논의가 또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직 대통령 사면은 온전히 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올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면론을 제기하며 여야 할 거 없이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갔지만 결국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희지무지 됐습니다. 특히 여론도 아직까지는 사면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사면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역사상 이제 구속된 대통령이 사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입장은 사실상 사면 불가능으로 이제는 해석이 되다 보니 이 논의가 더는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예.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최종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청와대가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지금처럼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앞으로 사면을 둘러싼 국론 분열 그리고 여야 간 그리고 이념 간 갈등을 그대로 둬야 하는데 이런 사회적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어느 정도 빨리 입장을 밝혀 좀 이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사면에 대한 이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만 이제 국민 통합이나 뭐 지금도 첨예한 이제 이념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국민들의 좀 반대가 있더라도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곧 있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좀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법원 박원순 추행 인정 그 파장은입니다.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어제인 14일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총선 전날 그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그런 이제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이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바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그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예. 가해자인 정 씨가 이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4월 이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이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이제는 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제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정 씨가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이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생긴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박 전 시장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이는 결국 피해자의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좀 형량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인 그 정 씨가 자신의 성폭행이 아니고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외상을 입고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이다. 예. 이런 그 다소 그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다면은 피해자에게 어떤 그 피해를 입혔는지 법원이 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정 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를 이제 필연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네. 최종 법원의 판단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내면서 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을 좀 보내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좀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도 이번 법원 판결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아닌 이 사건 범행, 그러니까 정 씨의 성폭행이라고 해서 정 씨에게 그 책임을 인정했지만 뭐 그럼에도 이번 법원의 판결, 그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박 전 시장 그 성추행 건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그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서 그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을 하고 또 이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인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당장 또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7월 그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뒤 이제 경찰은 그 46명의 이제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5개월간 이 사건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는커녕 이제는 사망의 경위조차도 이제는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이 경찰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이 중요한데 이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고 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에서도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은 관련법에 따라
당사자 사망으로 이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이제 서울시 부시장 그리고 전현직 비서실장을 포함한 이제 관계자 7명에 대한 관계추행 방조권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경찰의 입장이 곤란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피해자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 또는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줬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만 가지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의견도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사실 이번 법원 판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 박 전 시장 사건이 다뤄진 겁니다. 이걸 별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박 전 시장 측, 그러니까 유족이든 변호사든 그쪽에서 이 성추행 사실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일반화해선 안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뭐 피해자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지난해 5월부터 받은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이 정도만 보더라도 사실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는 게 좀 법원의 이번 판결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걸 그렇게 봅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참 그나저나 참 그 대한민국 그 대통령의 징역형 그리고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의 성추행 등등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